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 펼쳐졌죠.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우 지수는 0.7% 크게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4월만 우리가 떠올려 보더라도 성장주의 반격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5월부터는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특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날은 첫 거래일이었을 때 이 리테일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의 주가가 이날 8% 올랐고요. 의류업체인 갭의 주가는 이날 7% 올랐고 또 다른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의 경우에는 약 5% 급등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또 다른 경기 민감주인 원유 개발 업체들도 이날 급등을 했는데 베이커 휴즈와 헨리버튼 등 이런 관련 기업들이 5에서 8%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날 좀 잘 갔었는데요. 모더나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 바이오젠과 암젠은 이날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가 이달 말쯤이면 이제 지하철의 24시간 운행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5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려드렸을 때 5월부터는 경기 민감주가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려드렸었죠. 이런 시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이었던 몇 가지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버진 갤럭틱을 볼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스펙 기업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스펙 기업들에 대해서 열풍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스펙 기업들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깐깐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버진 갤럭틱이 실적 발표를 원래는 내일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일정을 5월 10일로 연기했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9%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큐젠도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오큐젠이 인도 바이오 제약회사와 협력을 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오큐젠의 주가는 이날 약 23%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베이커 휴즈도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이날 유전 개발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베이커 휴즈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5달러에서 2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8% 급등했고요. 헨리버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헨리버튼은 5.5% 올랐습니다. 자, 드래프트킹즈도 뉴스가 있었는데요. 코엔에서는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하지만 장중에 상승 탄력을 좀 줄이면서 결국 마감 종가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이날 시장 반응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66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1.8%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더리움의 움직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10%, 20%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도 10% 넘게 오르면서 3,288달러 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이날 인도의 코로나 우려보다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1.48%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64.5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또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5%가량 오르면서 1,793.1달러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안 하면 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이건 뭐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주식 안 하면 그 뒤에만은 제가 일부러 좀 생략을 했어요. 네네. 많은 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모 청약주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위 사람들을 봐도 의뢰 질문이 그거 공모주처럼 넣었어가 아니고 몇 주 받았어 이렇게 시작을 네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당연히 이제 주식을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풍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주식 안 하면 뭐 할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그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JP모건 그리고 연준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4월에 미국 가계들의 금융자산 중에서의 주식 비중이 41%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원래 갖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도 올랐고 그리고 신규 매수 수요도 늘어난 것 이 두 가지 모두 이 같은 주식 비중 확대를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미국 당국이 3월에 이른바 B2,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즉 돈을 빌려서라도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에 빠진 개미들 덕에 웃는 것은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꼬집었는데요. 1분기에 거래 관련 매출이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정도 급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작년에 워낙 강세장이었으니까 누구나 돈을 벌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증시 랠리를 보고 투자했다가 올해 울상인 개미 투자자 분들도 다수일 것 같은데 지난치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실제로 어떤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락장,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물러서지는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달 리서치라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더라도요. S&P 500 지수가 1% 하락했을 때, 1% 상승했을 때보다도 매수세가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지난 1989년에 미니 급락장 이전만큼 강하다. 좀 과도한 낙관론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자체 지수에 기반을 해서 볼 때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지난 1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매매 측면에서는 매도 시그널에 그래서 근접하고 있다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달리는 기차에서 지금 내려야 되냐? 아니면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내릴 필요가 있냐? 여기 뭐 월가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주요 IB들이 제시를 한 연말 목표치에 거의 다 좀 다다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에 대한 연말 목표치를 4,300에서 4,600으로 오히려 올려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유로 든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이익 전망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또 한 번 좀 따라줘야지 이런 목표 주가의 상향도 일어나고 밸류에이션의 큰 확장 없이도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1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확장되는 국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좋은 거 알겠는데 2분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 이제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것이 실적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미리 알고 주가가 많이 미리 올랐던 그렇죠. 기업들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강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왼편에는 크로거, 오른편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사실 크로거는 뭐 아는 분들도 간간히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크로거의 경우에는 미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뭐 유통 공룡인 거고요. 어쨌든 아마존의 막강한 강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인데 이날 아마존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크로거의 주가는 반대로 2.7%가량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드론 배송을 이번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크로거는 이날 텔레그리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필품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슈퍼마켓 체인들도 사실 이미 드론 배송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월마트는 지난 9월에 드론 배송을 실시했고 아마존은 훨씬 앞서서 2013년부터 시범 드론 배송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로거의 이번 드론 배송의 특이한 점은 이런 건데요. 집 주소로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이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해서 그 스마트폰이 있는 곳으로 15분 내에 생필품을 배송해 준다는 겁니다. 15분 안에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외출하고 있는 상태였어도 만약에 뭐 물티슈가 떨어졌다 그러면 크로거에 배송을 주문하면 내가 있는 위치까지 15분 내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배송 물품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 배송할 수 있는 무게의 제한 규모가 약 2kg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용 기저귀나 물티슈, 뭐 일반 의약품 상비약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음료수 이 정도만 이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거는 이번 주 시험 비행을 시작해서 실제 드론 배송은 늦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크로거까지도 드론 배송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현재 아마존은 과연 드론 배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좀 먼저 궁금하고요. 과연 크로거가 아마존의 막강한 강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월가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아마존의 이제 드론 배송을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지난해 8월 말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모든 규제적 당국의 좀 승인이 떨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같은 경우에도 30분 이내에 5파운드 이내의 그런 물품을 배달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5파운드가 이제 2kg가 조금 넘기 때문에 뭐 크로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이제 LEK 컨설팅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오는 2040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 물량의 3분의 1이 드론을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곧 대세가 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크로거의 드론 배송 실시가 본격적인 어떤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아마존에 좀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것이다라는 분석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지금 당일 배송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타겟 같은 소매 업체들과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시기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물론 이날 좀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주말간에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서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해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 성장이 둔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매력 포인트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제 아마존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월가에서 기대감도 계속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자, 좋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민낯이 대세라고 하면서 에스티로더가 나왔네요. 자, 에스티로더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좋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민낯이 대세라고 설정을 해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에 이제 마기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어요. 마스크를 꼈을 때 이제 초미녀, 아, 초미남들이 이제 네. 마기꾼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위에만 화장을 하는 그런 화장법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런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화상 회의용 그러니까 랜선 미모를 뽐내기 위한 그런 화장법이 인기를 또 끌고 그래요?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좀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모두 좀 종합해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팬데믹에서는 지금 노 메이크업이 대세다. 민낯이 대세라는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바로 에스티로더였는데요.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했습니다. 즉 집콕 트렌드 때문에 이 에스티로더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맥과 바비 브라운을 많이 소비자들이 안 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색조 화장 부문의 매출이 YOY 기준으로 11%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스킨케어 부문의 매출이 31% 급증하면서 전사 매출도 16%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매출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미스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8%나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이 제프리스에서도 지난 4분기의 모멘텀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나온 실적 부진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팬데믹의 영향이 또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티로더도 많은 분들이 좀 화장을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후를 기대하면서 에스티로더에 관심 가졌던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이 실적 회복이 지금 보면은 이게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좋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그 이후 의견들은 좀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주가가 8% 가깝게 좀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이를 경계를 했고 실망을 했다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투자 의견 측면에서 보자면은 옹호하는 의견도 새롭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에스티로더를 좀 방어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오프라인과 여행 관련 매출이 부진했을 것으로 이제 경영진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당사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서 급락 반응이 나타난 것 역시도 결국은 호실적을 기대해서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기도 했었죠. 이 에스티로더의 경영진도 메이크업 시장이 결국은 회복이 될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 근거로 삼은 것이 호주라든지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의 이제 팬데믹에서 그래도 조금 벗어나서 정상화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색조여정 관련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음을 좀 근거로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이미 실적을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모건 스탠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티로더를 좀 저희가 바라볼 때 좀 네. 주목할 점은 이렇게 팬데믹에 어떻게 보면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스킨케어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뭐 팩도 하고 많은 좀 신경을 쓰는데 스킨케어에 대해서 투자를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스킨케어의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에 좀 적응을 하면서 변화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핵심 그런 사업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건 그렇죠. 스탠리 역시도 이런 코어 부문의 회복을 아직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니까 앞으로의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